집에서 굴러다니는 물건들만으로도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굳이 복잡한 차트나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널린 일상의 단서만으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13년 만에 251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며 월가를 평정했던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뒷마당에 숨어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복잡한 월가의 언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관찰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놓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통찰력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무기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즐겨 찾는 커피숍,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 혹은 매일 사용하는 앱에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심루타, 즉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주식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전 투자법을 통해 여러분도 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을 기르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한 경제 뉴스와 차트 앞에서 헤매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고 잠재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세요. 피터 린치의 지혜가 담긴 이 영상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투자 기회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월가의 다음 영웅이 될 차례입니다. 챕터 1. 2510% 수익률의 비밀. 월가 전설이 공개하는 충격적 투자법.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이 투자의 귀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식에 있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업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햄버거 체인점이 항상 붐비는 모습을 보고 투자 기회를 발견했고, 아내가 자주 가는 화장품 매장의 매출 증가를 통해 다음 투자처를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의 핵심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첨단 기술 회사보다는 자신이 직접 이용해본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브랜드, 자주 가는 마트, 체인, 온 가족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 등이 모두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철저한 조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경쟁사와의 차별점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챕터 2. 절대 손실 없는 13년, 마이너스 수익률 0%에 미친 기록. 13년간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투자 접근법의 결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과 주말 걱정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말 걱정 증후군이란 금요일 장, 마감 후 주말 동안 나쁜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하며 성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 고수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집중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감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싸게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싸게 팝니다. 이런 감정적인 투자는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경영진을 가진 회사가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실력입니다. 장기 투자의 힘은 복리의 마법에서 나옵니다.
매년 20%씩 수익을 낸다면 10년 후에는 원금이 6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챕터 3. 뒷마당에서 찾은 황금주. 일상에서 발견하는 대박 종목.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뒷마당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사용하는 치약,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점심 식사를 위해 가는 음식점,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대형마트까지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투자 기회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투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인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소매업체나 외식업체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보세요. 고객들이 많은지, 직원들의 서비스는 어떤지, 제품의 품질은 괜찮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조사는 어떤 재무제표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트렌드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이나 운동 관련 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도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없습니다. 챕터 4. 블랙먼데이도 이긴 남자.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비법.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으로 기록되는 블랙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이상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마젤란 펀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금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폭락 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와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업종,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가 1,400여 개의 종목에 투자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 투자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사고 있을 때 파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때로 비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투자 고수와 일반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또한 폭락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25가지 투자 황금률. 평생 써먹는 부자 되는 공식.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십 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 검증된 핵심적인 투자 원칙들입니다. 먼저 기업 선택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선택하세요. 재무제표 분석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매출 성장률 등 핵심 재무지표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기업은 경기 침체 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능력과 의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지,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한다거나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회사는 좋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도 놓쳐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해당 기업이 경쟁사와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브랜드 파워, 기술력, 유통망, 원가 경쟁력 등이 대표적인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타이밍도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을 통해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분산은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몇 개의 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도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보유 종목들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투자 환경이 변했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히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은 투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세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런 감정을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과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면 금세 지쳐서 완주하지 못합니다.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충실히 지킨다면 여러분도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챕터 6. 하루라도 빨리 투자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유.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투자에서만큼 절실하게 와닿는 분야는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20대에 시작한 투자와 40대에 시작한 투자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65세에는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35세에 시작한다면 같은 조건에서 약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10년의 차이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투자의 시작은 반드시 저축부터 시작됩니다. 투자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어려워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비밀은 바로 자동 저축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투자 자금을 먼저 따로 빼놓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예금입니다.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아 인플레이션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투자입니다.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이지만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 주식 투자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큽니다. 다섯 번째는 뮤추얼 펀드 투자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주므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시장을 이기는 이유는 시간이 모든 단기적 변동성을 평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반영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챕터 7. 뮤추얼 펀드에 숨겨진 진실. 초보자 필수 가이드. 뮤추얼 펀드는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손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펀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펀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투자의 민주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만 전문적인 투자 관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등장으로 소액 투자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장기 성과입니다. 1년이나 2년의 성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잠깐 좋은 성과를 낸 펀드와 실력으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펀드는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의 경력과 철학입니다. 해당 펀드를 얼마나 오래 운용했는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펀드는 일관성 있는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구조입니다.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수수료가 높으면 그만큼 실제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펀드가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펀드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어떤 섹터나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지,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가진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 8. 12배 폭등주의 비밀. 대박 종목 발굴 전략. 직접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종목 선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생애 최초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세요. 첫 투자는 학습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인프라입니다. 상장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관리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회사와 중개인은 투자자와 시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증권회사를 선택하면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나스닥과 마켓메이커 시스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주로 기술주들이 거래됩니다. 마켓메이커는 항상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거래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신문의 주식 시황을 분석하는 능력도 기르세요. 단순히 주가 등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 업종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세요. 주주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주총회 참석권, 우선주 배정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입니다. 챕터 9. 존슨앤존슨이 증명한 놀라운 투자 법칙. 기업의 이윤 추구 본능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 이익 성장,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 사업 진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12배 수익을 낸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넷째, 우수한 경영진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합니다. 존슨앤존슨은 투자의 기초를 배우기에 완벽한 사례입니다. 13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약, 소비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록은 경영진의 주주 친화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챕터 10. 기업의 생로병사, 투자 타이밍의 모든 것. 기업도 사람처럼 탄생, 성장, 성숙, 쇠퇴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탄생 단계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위험이 매우 크지만 성공하면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 공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모주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모가 책정과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청년기 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아직 불안정한 면이 많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하지만 경영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경영진의 능력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중년기 기업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노년기 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가는 보통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수합병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소멸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도나 상장 폐지 등으로 기업이 사라지면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챕터 11. 경제 환경이 만드는 투자의 기회와 위험. 경제적 환경은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순환, 금리 변동, 환율 변화, 정부 정책 등은 모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런 것이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합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은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좋은 기업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우량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부를 이루는 비결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용기를 내어 투자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코카콜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신흥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리글리는 상품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껌이라는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맛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캠벨 수프는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환경이 변하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바이스는 특허 획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독창적인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는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아주는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합니다. 벤앤제리는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주식 발행은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라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홈디포는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급속한 성장보다는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의 영웅들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직감이 있어도 숫자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기입니다.